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간밤 미국과 유럽 증시 조정이 제법 나왔습니다. 일단은 국채금리 급등이다. 앞서도 이야기를 해드렸죠. 재정적자의 문제 심각성, 여기에 인플레이션도 유럽은 또 꿈틀대고 있어서 아마도 이 금리와의 싸움은 계속될 것 같은데, 자, 영민 매니저, 이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우리 조선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HJ중공업 투자자분들이 정말 분노를 참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HJ중공업은 프리마켓에는 없기는 한데 이걸 보면 이게 K조선주가 이제 좀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갔구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사실 뭐 HJ중공업이 워낙 최근에 이제 단기 상승률로 보면은 거의 뭐 150% 이상 급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이게 이제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매도가 뭐 매도를 좀 많이 했더라,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뭐 갖고 있는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사실 단기 급등하는 이런 종목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국내 이제 조선 기업들이, 물론 하나오션은 굉장히 좀 굳건하게 지금 무게중심을 좀 잡아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이제 추가 투자 얘기도 좀 나왔었고, 향후에 이제 뭐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하나오션도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오션 외에 지금 뭐 삼성중공업이라든지 HD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이런 기업들은 또 합병에 대한 이제 이슈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사실 조금 쉬어가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재 종목들이 이제 HJ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 뭐 이런 기업들이 막 급등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엔진, STX 엔진, 뭐 현대 마린 엔진 이런 엔진 기업들도 이제 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동성 화이텍, 뭐 한국 카본, 본행제 기업들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 기자재 종목들의 이제 투심이 좋아진 이유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었죠.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이제 법을 개정하는 거는 굉장히 좀 논란이 생길 수 있는데, 행정명령으로 선박 이제 미국에서 발주를 하고 미국 내에서만 이제 생산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미국 내 법안인데, 이걸 이제 행정명령을 통해서 예외적인 이제 조항을 두겠다는 거거든요. 미국이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다시 이제 뭐 선박을 이제 건조해도 되는 그런 이제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MRO뿐만 아니라 이제 신규 선박에 대한 이제 건조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공급망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미국에 이제 배를 건조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거 미국 건너가가지고 투자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급망 또 확충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발주되는 이제 선박들을 수주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오히려 기자재 종목들이 훨씬 더 좀 수혜를 입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엔진 기업들이 이제 강하게 움직였고, HJ 뭐 중공업이라든지 세진중공업 이런 종목들도 이제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이제 한껏 이제 반영이 좀 됐다. 그래서 아무래도 단기 급등한 자리에서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좀 차익 매물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뭐 아직 모멘텀은 여전히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어제 한 25,000원 정도 요 자리가 단기 고점이 이제 조금 확인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직전 상승 파동일 때도 15,000원을 넘기고 나서 한 1, 2주 정도 지금 고비가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좀 전개가 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HJ중공업은 한 1, 2주 정도의 이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좀 염두를 좀 해두시면 되고, 다만 이제 조선업종들은 워낙 또 투심이 지금 좋아요. 조선 방산 원전 중에 어쨌든 조선업종이 이제 가장 좀 투심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자재 종목들의 이제 순환매 흐름은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호 매니저. 그래서 투자 전략으로 좀 가보면 이제 전통의 강호들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오션, HD 라인이 하나가 있고, 밑에서 따라왔던 HJ중공업, 또 세진중공업 라인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본행제 같은 이제 카본, 뭐 한국 카본 등이 있고, 마지막에 피팅이 있거든요. 뭐 성광밴드 라인들이 있어서 이 중에서 이젠 좀 어디로 가볼까, 좀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하나오션을 놓고 보면 그래도 여기 있길 잘했다, 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뭐 하나오션은 뭐 계속 신고가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하나그룹이 사실 이번에 어떤 한미 정상회담과 또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이제 선박 건조 협력에 있어서는 가장 큰 수혜 기업이다 보니, 뭐 계속 이 신고가 행진,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저가 매수에도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하나그룹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하나그룹주 안에서 유일하게 이 신고가 랠리에 소외됐던 한 기업이 있어요. 바로 그 기업이 한화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부터 이제 그래도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너무나 신고가다 보니까 사실 웬만한 기자재 기업들도 죄다 신고가라 어떤 신규 매수로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하나그룹주 중에 가장 육각형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화 시스템이 최근 들어서 이제 방산이 빠질 때는 같이 밀리고 네. 또 조선이 밀릴 때는 같이 또 조정 흐름 나와주면서 일단 고점 대비해서 충분한 가격 조정이 좀 나와준 상태다. 그래서 어제 이제 신규 매수가 좀 들어와 주면서 한 9% 정도 장중에 반등이 나와줬고 종가는 6%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줬는데 지금 시간에서도 지금 대체거래소에서도 한 3.4% 정도, 3.6% 정도 추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필리조 순서만 놓고 본다고 했을 때는 하나오션보다 더 지분을 많이 투자를 했고 60%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방위 산업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뭐 저궤도 위성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또 이제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또 이제 안티 드론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우주 항공 관련된 협력 체계를 같이 공고하게 구축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최근에 조방원 섹터가 조정 흐름 나와주면서 좀 과도한 조정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어떤 낙폭의 최소한 절반 정도 수준은 충분히 좀 회복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하나그룹이 사실 이번에 한국과 미국 간의 어떤 조선 동맹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수혜 섹터인데 그 안에서 하나 시스템이 비교적 가격 매력이 좀 충분하다고 좀 보고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반응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기자재 기업들도 순환매 돌고 있고 결국 이제 또 조선 섹터에서도 지금 HJ에서 어저께 공매도 로 인해서 약간 어떤 차익 매물이 나와주긴 했는데 결국 이제 하나 시스템이 그래도 가격적인 매력은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하나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하나 시스템 찍고 이제 기자재 종목도 조금 말씀드릴 그러니까 기자재도 두 개잖아요. 차트를 좀 피팅이 있고. 이제 보면서 네.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실제로 엔진 기업들이 얼마나 지금 폭발적으로 이제 시세가 분출이 됐냐면 STX 엔진도 거의 뭐 한 달 만에 주가가 더블 이상 이제 예.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현대 마린 엔진이랑 하나 엔진, 하나 엔진과 같은 이런 기업들도 뭐 하나 오션이 워낙 또 잘 나가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상승을 한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기자재 단에서 지금 이렇게나 많이 오른 종목들을 이제 접근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은 예. 아직 좀 남아있는 기업이 있어요. 아까 방금 잠깐 네. 언급해 주신 성광밴드. 네. 얘는 아직 이제 박스권이 안 뚫렸거든요. 그래서 성광밴드는 피팅. 사실 연초 네. 이후부터 쭉 이제 옆으로 이제 우상향 패턴은 만들어져 있는데 여전히 한 3만 원, 3만 5천 원대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근데 요 박스권을 뚫으면은 성광밴드도 굉장히 좀 강력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성광밴드하고 세트로 또 같이 볼 수 있는 기업이 태광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태광은 약간 이제 최근에 조금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근데 요 두 기업은 다른 기자재 종목들보다는 지금 후발주로 좀 움직이고 있는 거지만 사실 내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를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 같은 이제 이런 기업들은 뭐 밸브, 피팅 이런 거 이제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결국 끝단까지 갔을 때는 이제 이런 종목들까지도 수혜가 네. 이제 예상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기자재 종목들 이제 좀 탐색하시는 분들은 요 기업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조선주, K조선이 이제 좀 어려운 고차 방정 시기도 했습니다. 하나오션도 지금 만인이 행복한 그런 자리에 왔고, 네. 뭐 HJ중공업도 막 날아가다가 이제 잠깐 멈칫하고 있고 어디로 갈지 망설이는데 준호 매니저는 이제 한화 시스템 라인들 네. 약간 결이 다른 맞습니다. 해양방산으로 할까요? 맞습니다. 해양방산 쪽으로 해양방산. 가고 맞습니다. 성광밴드 기자재 중에서도 또 보냉제도 또 가는데 하나 남은 네. 이쪽 피팅 쪽에 성광밴드 두 종목을 또 하나의 투자 최근에 전략으로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은 기업들이 강력하게 올라가는 그렇죠. 것 같아서 세진중공업도 이제 엔진 기업들 대비해서 지금 매출 성장세는 거의 똑같은데 예. 시총 차이가 3배 이상 난다고 말씀드렸고 어제 한 22% 정도 시세가 분출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기자재 단 안에서도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받은 기업들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고 여전히 전 세진중공업이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열려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SOS랩 준호 매니저 뭐 바로 가도록 할게요.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하도 유럽도 안 팔리고 중국도 안 팔리고 지금 네. 전기차 안 팔리니까 우리는 로봇이다 이제 선언을 네. 하면서 뭐 완전히 다 로봇 회사로 바뀔 모양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거 자율주행 가죠. 네. 마스터 플랜을 공개를 했는데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를 이제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팔 것이다, 에너지 사업을 어느 정도 할 것이다라는 어떤 이제 뷰를 제시를 했다라면 지금 이번에 발표한 이제 마스터 플랜에서는 그냥 우리는 이제 전기차 판매가 아니라 그냥 이제 자율주행과 로봇에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했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앞으로 향후 테슬라의 어떤 이제 가치의 80%는 옵티머스 로봇이 차지를 할 것이다라고 네. 좀 언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로봇 쪽의 어떤 강력한 투심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는 회복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로봇의 어떤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네. 이제 옵티머스가 이제 모든 가치가 거의 80%는 로봇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테슬라의 어떤 방향 또 그리고 이제 어떤 로드맵이 결국 자율주행과
로봇에도 포커싱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로봇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메커즘이 똑같다라고 보시면 네. 돼요. 바퀴에 달리는 공도에서 달리냐 아니면 우리가 일상이나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서 움직이느냐라는 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오늘 급등이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SOS 랩이 같이 동반 같이 상승이 가고 나오지 있네요. 않나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지금 이제 어제도 좀 장중에 시세가 거의 20% 올랐고 16% 올라가고 지금도 있네요. 16% 정도 네.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유상증자 3자 배정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그 대상자가 LG노텍이고 LG노텍이 지금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유증에 참여를 해서 지금 이제 지분을 한 5% 정도 취득했다라고 예.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50억 정도 규모의 투자를 해서 지금 이제 한 지분 5% 정도 지분을 확보했는데 결국 이제 LG노텍 같은 경우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4D 이제 이미지 레이더 센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LG노텍 같은 경우도 카메라 모듈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지금 뭐 이제 피지컬 AI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의 이제 보스턴 다이맥스의 눈도 아틀란스의 눈도 LG노텍이 담당한다라고 좀 발표가 나왔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어떤 지분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사업까지도 LG노텍이 더욱더 이제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또 센서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어떤 지분을 확보한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결국에 지금 일론 머스크의 어떤 발언과 또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또 이제 로봇 사업의 어떤 확장성을 본다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필두로 한 SOS랩 같은 또 센서, 라이더 레이더 센서 기업들이 다 같이 좀 훈풍을 좀 불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단 기준은 지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을 좀 확인하면서 SOS랩 주가를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공시 말씀드릴게요. LG노텍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59억 규모의 전략적 지분 투자를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이 눈을 잘하는데 맞습니다. 자율주행, 우리는 실은 카메라 말고 레이더, 라이다도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마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이제 눈과 레이더 맞습니다. 다 갖추는 일단 자율주행 쪽을 대비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SOS랩도 함께 가고 있고 제가 예상하기는요. 이 발언에 아마 로봇주에 관심을 갖겠지만 K 증시의 뒤통수상 오늘 로봇주보다는 저는 차라리 자율주행과 현대차가 간다. 영민 매니저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 이 K 증시의 어떤 네. 뒤통수 차원이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제 옵티머스를 원래 9월에 양산을 한다라고 근데, 이제 예정을 예.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뭐 구체적인 일정이 또 아직 안 나왔기 네.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이제 본격적인 로봇 양산의 시대가 이제 됐고 사실 이제 전망 자체는 2030년 이후에 굉장히 좀 빠르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하지만 지금 웬만큼의 이제 인프라는 좀 갖춰지고 있는 네. 상황이에요. 그래서 옵티머스가 9월에 양산, 그다음에 10월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아틀라스 양산해가지고 현대차 공장에 연간 투입. 아직 3만 대 정도 규모니까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샤오미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연간 막 한 24만 대 정도 지금 만들 수 있는 캐파기 때문에 네. 3만 대라고 하면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시작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근데 그런 로봇을 이제 구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액추에이터나 감속기 관련된 기업들도 이제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로봇이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로봇에 자율주행. 이제 눈이 될 수 네. 있는 그 네. 자율주행 센서와 네.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런 라이더. 것들이 이제 같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이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에 물론 뭐 금액으로 따져보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네. LG 이노텍이 이제 전략적인 투자를 이제 결정한 이유는 결국 LG 이노텍도 스마트폰 카메라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 전장 쪽에 자율주행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 이제 눈도 LG 이노텍이 이제 공급을 좀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즈 그다음에 SOS랩 뭐 이런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로봇 관련된 이슈로 오히려 좀 움직일 수 있는 네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그 얘기가 뭐냐면 이제 보통 와 오늘 머스크가 이렇게 로봇 얘기했으니까 로봇주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K 증시 항상 이럴 때는 그렇습니다. 로봇주를 좀 안 주기 때문에 저희가 그 대안으로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현대 오토에버라든가 또 현대차 그룹 계열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요. 어제 영민 매니저가 바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전화는 못했습니다만 네. 올릭스가 네. 상한가를 가는 걸 보고 제가 내심 응원하고는 있었습니다. 영민 매니저 올릭스 가볼까요? 이게 이제 올릭스가 참 절묘하게 네. 이게 8월 5일 날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지나고 나면 포트에서 빠진단 빠진 말이에요. 날이었어요. 포트에 네. 빠지기 전에 어제 이제 상한가까지 이제 네. 폭발을 했고 사실 이 시간에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미 지난주에 다 힌트를 드렸어요. 어제 이제 올릭스가 상한가 간 이제 두 가지 이유. 국내 이제 증권사들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일단 IBK하고 신한에서 이제 올릭스와 관련된 이제 리포트가 이제 두 건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신한 쪽에서는 뭐
뻔한 얘기긴 해요. 지금 이제 빅파마하고 이제 기술 이전 체계를 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알테오젠, 그다음에 ABL 바이오, 리가켄 바이오, 그리고 올릭스가 있다. 근데 이제 리가켄 바이오나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에 비해서 올릭스는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죠. 일라이 릴리 쪽으로 이제 기술 이전을 했고, 특히 올릭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1,150억 원 규모의 대규모 이제 자본 조달에 성공을 했다라고 그거죠. 말씀드렸죠. 예, 이거 예, 나왔을 때도 예, 오히려 예. 이제 자본 조달하고 나서도 세론됐기 때문에 이거 그거요. 절호의 매수 기회라고 예.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그 자본 조달을 한 자금을 가지고 뇌 신경계 이제 질환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 쪽에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을 하겠다. 근데 ABL 바이오처럼 이렇게 이제 BBB 셔틀로 주목을 좀 많이 받았었던 기업들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올릭스가 이제 자랑하는 RNA 간섭 기술을 가지고 이 BBB 셔틀 플랫폼을 한번 개발을 해보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계획을 발표를 했거든요. 약간 기술이 다른가 보네요. 맞습니다. 이제 접근하는 네. 방식이 완전히 좀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분야에서도 전임상 단계에서만이라도 어느 정도 효과를 입증한다라고 하면 이게 엄청난 또 기업 가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는 이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올릭스는 이제 올해 2월 달에 일라이 릴리 쪽으로 메시 치료제,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를 기술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FDA가 그동안에는 이제 국지적인 방식, 소위 말해서 이제 조직 검사, 우리가 이제 간은 여러분들 아시는 건 간이 크기가 굉장히 큰 네네. 장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간 전체를 이제 검사를 하는 것보다는 그 조직을 좀 떼내가지고 그 조직 안에 지방 이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좀 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 조직 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출혈이 생긴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이 이제 유발이 돼가지고 임상을 진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이탈되는 환자들도 많았었고요. 그리고 가장 좀 중요한 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이 장기가 굉장히 큰데 네. 국지적으로 이게 떼내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면 오류가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꾸준하게 미국 FDA에 뭘 요구를 했냐면 비침습적 방식의 이제 임상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간 전체를 이제 테스트를 해가지고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결과를 조금 더 정확하게 또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해왔는데 그게 이미 지난주에 비침습적 방식의 이제 검사를 FDA가 수용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어제 이제 다들 환호를 하셨을 거예요. 네. 제가 지금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게 어제 이제 IBK에서 어제 리포트가 나오면서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시장이 44조 원 정도 규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어저께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던 거거든요. 네. 최근에 또 위고비를 미국 FDA가 이제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로 또 적응증 확장한 단계에서 또 승인을 좀 해줬었기 때문에 여러 이제 이슈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올릭스 이제 주가가 급등을 했다. 지금 어제 상한가 갔는데도 이제 시총 1조 5천억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 조달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재무적인 문제도 완전히 해소가 좀 됐고 네. 추가적인 기술 이전이 성사된다라고 하면 기업 가치는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이게 급등하는 게 우연이 아니거든요. 7월 달에 이제 펩트론 말씀드리고 나서 거의 60% 네. 급등했고 인벤트시랩도 지난주에 상한가 갔었고 올릭스 이제 어제 상한가 갔잖아요.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고 분석에 의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라는 강조를 좀 해드리면서 다 올라간 종목 리뷰하면 뭐하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올릭스 다음으로 또 주목받을 수 있는 기업 상한가 한번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저는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아직도 남아있다. D&D 파마텍도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긴 합니다만 DD01이라고 하는 이 대사이상 지방간염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고 임상 이상에서 초기 임상 이상 데이터에서 이미 경쟁력 대비 거의 경쟁력이 이제 고용량을 투여했을 때 맞먹을 정도의 이제 효과를 어느 정도 좀 입증을 했다. 그래서 DD01에 대한 이제 추가적인 기술 이전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지고 있고 또 D&D 파마텍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파벳으로부터 3천억 넘게 이제 또 자본 조달에 성공한 메세라하고 경구용 비만 네. 치료제 또 장기 지속 주사제 개발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D&D 파마텍도 여전히 저는 시총 뭐 1조 7천억 정도 수준이라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사실 신한증권에서 이제 올릭스가 매우 저평가되어 있다, 극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기준대로 보면 D&D 파마텍은 훨씬 더 저평가되어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상승 여력이 아직도 좀 많이 남아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D&D 파마텍을 후속주로 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올릭스 리뷰와 함께 D&D 파마텍도 봤습니다. 저희가 일라일리와 함께 첫 번째 불기둥이 났을 때 영민 매니저가 이걸로 끝이 아니다. 이 메시 치료제 특히 갖고 있는 기술. 뭐 쉽게 말하면 그 못된 단백질 그렇게 맞습니다. 눌러놓는 그 네. 기술이거든요. 더 퍼지지 못하게. 이거 더 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증권업계와 또 업계에서도 좀 추가 확대 계약에 네. 대한 기대입니다. 이제 일라일리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 기대가 퍼지면서 어제 상한가를 갔다는 점 그것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준호 매니저와는 S&T 다이나믹스 리뷰도 가면서
요즘 준호 매니저는 약간 두 개를 좀 섞는 거 좋아합니다. 해양 방산도 좋아하고 맞습니다. S&T도 방산 로봇 두 개가 좀 섞이고요. 맞습니다. 네. 일단 뭐 SK 다이맥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이제 S&T 이제 그룹이 이제 미국의 이제 루이지애나주에 지금 이제 한 10만 평 규모의 공장을 인수했다라는 좀 소식이 나와주면서 S&T 그룹 자체가 지금 미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현지 내에서 이제 S&T 다이맥스의 어떤 이제 변속기를 같이 생산을 해 나간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또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미국 쪽에 본격적인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는 부분들도 적용이 됐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이제 국내 이제 탑100 기업 한 4개를 지정했는데 뭐 그중에 뭐 DLNC랑 뭐 하나금융지주도 있지만 거기에 포함된 기업이 또 S&T 다이맥스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계속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면서 결국 또 이제 또 흑표 전차에 들어가는 또 변속기를 변속기. 공급하는 S&T 다이맥스의 어떤 이제 수주 물량도 계속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 어떤 기대감이 계속 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이제 신고가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좀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다소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일단 기보유자의 관점으로 이제 목표가를 좀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전일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 7만 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좀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네. 이제 익절 라인대를 다시 한번 6만 원 초반 부근, 6만 1,000원, 6만 2,000원 부근대를 익절 라인대로 좀 설정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시세 분출에 따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결국 이제 이 상태에서 좀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기에는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어서 일단 수익을 좀 챙겼다가 다시 한번 또 조방원 섹터가 차익 매물이 출회됐을 때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S&T 다이나믹스를 갔고요. 지금 프리마켓 특징주를 좀 보면 이제 제가 앞서서 이제 일론 머스크 로봇 발언 이후에 로봇은 오늘 K 증시의 특징상 뒤통수다라고 하는 순간에 SPG가 그래도 지금 5% 정도를 시세를 뿜고 있어서 SPG까지 점검해 보죠. 준호 매니저. 최근에 어제도 제가 로보티즈를 네. 유증 맞은 날도 이거 걱정하지 말자 오히려 저로의 매수 찬스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사실 전이 이제 로봇 쪽에서 그래도 탑픽은 로보티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어쩌면 직전 고점을 빠른 시일 내에 돌파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전일 이 장중에 20%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했어요. 사실 대규모 유증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가장 빠르게 회복했던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는 게 다 유증 발표한 그 당일에도 오히려 장중에 플러스 전환까지 할 정도로 본다고 했을 땐 시장에 지금 로봇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뜨겁다라는 반증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스마트 머니가 유입되면서 단순히 유증은 그냥 악재다라는 게 아니라 그 유증으로 진짜 1원 한 푼 허투루 쓰는 게 아니라 시설 투자나 R&D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가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로보티지의 역할이 가장 높기 때문에 결국 로보티지가 상승에 빠르게 유입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실 권리락이 되기 전에 이번 달 안에 로보티지 유증에 참여하려는 자금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로보티지의 어떤 회복 속도와 로보티지를 기준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는데 제2의 펩트론 됩니까? 맞습니다. 전 제2의 펩트론도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뭐 펩트론뿐만 아니라 뭐 최근에 뭐 에르스마리 솔루션 같은 경우도 유증 이후에 거의 타고 따블 이상 갔죠.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로보티지는 뭐 제2의 펩트론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다 갖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보티지가 지금 유증을 맞고도 이렇게까지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정밀 감속기 그리고 삼성과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개발했던 대명사죠. SPG가 최근에 지금 다른 액추에이터 기업들 대비해서 상승폭이 굉장히 제한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오늘 그동안 이제 시장에서 소외됐던 로봇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안에서 이제 SPG가 어제 오늘 강하게 매출이 분출되고 있다. 다만 저는 SPG가 결국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게요. 사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RBY0이라도 단독으로 감속기를 감속기 공급하고 들어가죠. 있고 삼성전자와 지금 수년째 액추에이터를 공동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이 저는 올해 연말에 또 삼성만의 어떤 이제 로봇 청사진을 공개하고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2030년까지 반도체를 100% 무인화하겠다, 무인화 공장에서 돌리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자체적인 어떤 휴먼 로봇의 어떤 청사진을 발표한다고 했을 때는 SPG가 가장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 있고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SPG야말로 삼성의 입맛에 가장 맞게 지금 액추에이터가 개발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이제 공급망, 수직 계열화만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로봇의 원가의 거의 30에서 많게는 50% 가까이 차지하는 SPG가 그래도 삼성의 어떤 품에 안길 가능성이 현재 국내 기업들 중에서 붙은 기업 중에서는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도 SPG가 지금 현재 구간이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상대적으로 저평가받는 기업들이 최근에 로봇 섹터 안에서도 반발 매수가 유입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저는 SPG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저는 올해 연말 안에 그리고 올해 안에 삼성이 어쩌면 레인보우 로보티스 사명을 삼성 로보티스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이 어떤 로봇의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 거기다 노란봉투법 통과와 또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또 파업을 예고했어요. 내일부터 4일 동안.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오히려 SPG 특히 액추에이터와 감속기의 가장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SPG도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SPG 프리마켓 특징주로 또 지금 분석하는 순간에 시세가 더 나왔습니다. 7%대까지 급등하고 있고요. 영민 매니저, 오늘 뭐 전승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6년 만이라고 하는데 실은 처음입니다. 북한, 중국, 러시아,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가면서 이들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 우리 K방사는 또 어떻게 할까까지도 가보죠. 어쨌든 뭐 방산주들 투심은 점점 좀 좋아지고 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평화 협상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주가가 약간 꺾였다가 많이, 서서히 지금 회복이 좀 되고 있는 단계예요. 어제도 제가 i3 시스템이라는 이제 중소형주 하나 말씀 좀 드렸습니다만 어제는 그냥 현대 로템, 뭐 풍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이제 대장주들이 또 수급이 이제 조금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열병식에 지금 뭐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북한 이 3자가 이제 모이는 그림 자체가 저는 이제 뭐 주가 대응을 떠나서 어떤 그림이 나올지 참 궁금하긴 해요. 특히 이제 김정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최근에 좀 평가를 하는 게 러시아하고 이제 뭔가 좀 이제 꽁짝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약간 좀 한계를 좀 느낀다. 그래서 중국 쪽으로까지 이제 보폭을 좀 넓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문제하고도 연결이 됨과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만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또 지금 궁지에 약간 좀 몰려있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요 이슈를 가지고 뭔가 이제 좀 다른 카드를 좀 꺼내지도 않을까.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갈 수밖에 없다. 특히 오늘 또 독일 시장이 2% 넘게 급락했는데 그 이제 근본적인 원인 이유가 재정 확대에 따른 이제 적자. 그 재정 확대되는 가장 근본적인 게 방위비 지출이 이제 늘어난 것 때문이거든요. 금리 급등.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방산주들은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좋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시장이 화끈한 이제 주인공으로 이제 뭐 자리 잡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만 조방한 종목들이 이제 계속 순환매했던 걸 감안하면은 만약에 조선주들이 약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다음 차례는 또 방산주들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뭐 120, 130만 원 우리가 삼양식품 업종은 완전 좀 다르지만 삼양식품처럼 중장기적인 이제 상승 파동도 충분히 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일단 수주 잔고 자체가 너무 압도적으로 지금 좋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 기업 밸류도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제 뭐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48조 원 정도 되는데 올해 연간 기준 이제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실제로 상반기 때 이미 1조 5천억 이상 이제 벌었고 하반기 때 대략 한 2조 원 가까이 이제 나온다라고 하면 3조 5천억이거든요. 지금 현재 48조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3조 5천억, 내년에 이제 4조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밸류가 뭐 40배, 60배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실제로 내년도 예상 PER만 놓고 따져봐도 한 10몇 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반으로 떨어지겠죠. 맞습니다. 이익이 올라가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뭐 네. PER이 뭐 40배네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내년 실적까지 이제 좀 연결시켜서 좀 길게 본다라고 하면 예상 PER 포워드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10몇 배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 주가는 만약에 로키드 마틴하고 똑같은 밸류 준다라고 하면 한 18배, 20배 간다라고 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가총액은 한 70조 돼야 돼요. 이제 그런 측면을 감안하면은 1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뭐 진짜 갑자기 내일 아침에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휴전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뭐 조금 더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풍산,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그다음에 LIG 넥스원 뭐 이런 종목들은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한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좀 해보시면 뭐 충분히 좀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북중러 정상이 한 자리에 모입니다. 아마 이들 메시지를 기다리면서 K방산 약간 좀 단타 트레이딩 하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도 대형주로 가는 게 맞겠죠? 오늘 같은 날도. 어제 흐름을 보면 좀 대형주가 맞을 것 같아요. 현대로템 또 LIG 넥스 오늘 분석한 한화 에어로 등. 자, 이따 어떤 메시지 나올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제 일발 장전 본격적으로 일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요? 네, 오늘의 일발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로봇 쪽에 지금 시장의 투심이 좀 회복되고 있는데 특히나 좀 약간 밑단의 중소형 로봇 기업들도 좀 강하게 시세가 좀 분출되고 있어서 그 안에 가장 탑픽 종목 한 종목을 좀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시메스라는 기업을 오늘 로봇 관련된 탑픽, 특히 로봇 솔루션 대표 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실상 이제 전방위로 이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이 좀 회복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이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서 지금 이제 법률안이 공표되고 나서는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시행이 되는데 먼저 이제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노조 비정규직 지회가 현대제철 경영진을 이제 고발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HD현대중공업과 그리고 HD현대미포도 이틀 동안 지금 이제 사흘 동안 2일부터 사흘 동안 지금 양사 합병 반대 파업 예고를 한 상태이기도 하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도 내일부터 4일 동안 지금 이제 부분 파업이 지금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한국 GM도 특근 거부 그래서 4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GM은 아예 지금 철수 얘기 맞습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먼저 지금 노조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에 기업들의 또 이제 어떤 생산 차질과 결국 자동화율의 어떤 전환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물린다고 했을 때는 로봇 섹터가 정말 연말에 어떤 산타 랠리를 견인할 수 있는 주도 섹터의 역할은 다 갖췄다라고 제가 어제도 7가지의 로봇 섹터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었었는데 네. 일단 뭐 머스크의 영향도 굉장히 크다라고 봐요. 특히 이 옵티머스 오늘, 로봇 네. 안에서도 결국 이제 휴먼 로봇을 가장 선도하는 기업 중에 네. 하나인데 결국 마스터 플랜에서도 앞으로 로봇 매출이 테슬라의 어떤 80%를 차지할 네. 것이다라는 언급이 나왔던 만큼 결국 이제 테슬라도 옵티머스 로봇과 자율주행에 거의 사활을 걸겠다라고 발표한 거나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그쵸. 보고 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에 이제 많은 이제 부품과 또 설비 또 그리고 이제 휴먼 로봇 기업들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로봇 솔루션 기업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시메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로봇 솔루션, 한마디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특히 로봇의 뇌와 눈을 만드는 지능형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3차원 비전 기술과 그리고 AI 검사 솔루션까지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라 고객사가 굉장히 굵직굵직합니다. 그래서 뭐 쿠팡, 그리고 현대차 그룹, 그리고 나이키, 그리고 이제 APR, 그리고 LG 엔솔 같은 국내외 대표 기업들에게 지금의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고요. 아, 이미 쿠팡이랑 맞습니다. 저건 필요하겠어요. 지금 쿠팡 화면에 맞아요. 나오는. 그리고 네. 빅테크 기업 사실 어저께 샤오미에서도 거의 자동화율이 거의 90%까지 끌어올린 자동차를 지금 이제 공장을 공개를 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하루에 이제 1000대. 네. 맞습니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자동화율이 한 46%까지 끌어올리긴 했고요. 2030년까지는 지금 한 66%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아직 지금 중국 기업들의 어떤 자동화율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이제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그랬을 때 이 지능화 솔루션 또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노란복두법 통과를 통해서 오히려 제조 라인들은 더욱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술력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제 시메스가 정부 로봇 과제를 좀 같이 협동해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로보티즈와 시메스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통합된 휴머노이드 합작 프로젝트를 같이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국내 로봇 관련된 가장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로보티즈와 협력사가 시메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그리고 또 이제 SK 채태원 회장도 그쵸. 결국에 네, 이제 그죠. 뭐 AI 특히 휴머노 로봇의 특명을 텔레콤. 내린 상태잖아요. 그거를 주축하는 회사가 SK텔레콤인데 텔레콤. 네. SK텔레콤이 시메스의 지분을 6.58%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형 로봇을 통한 제조 혁신을 추진하라라고 했는데 그 지능형 로봇 솔루션, 지능형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시메스다 보니까 결국 SK 하이니스를 필두로 한 SK 제조 라인, 생산 라인에도 결국 시메스의 결국 지능형 솔루션이 공급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많은 4대 그룹을 필두로 한 어떤 생산 라인에 결국 스마트 팩토리 또 그리고 자동화율 전환이 훨씬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시메스를 탑픽점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네, CMS 로봇이라기보다 로봇 솔루션. 솔루션, 네. 눈을 갖고 있는 또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려면 이 솔루션이 맞습니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보티즈와도 또 합작 프로젝트를 돌입을 한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외워둬야 될 게 SK텔레콤이 네, 2대 주주. 2대 주주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하시면 CMS 될 것 같아요. 가격적으로 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간에서 한 4%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걸 분할로 접근한다고 했을 때는 뭐 지금 가격도 좀 충분히 이제 매력적이다 보고 있는 게요. 이미 뭐 올해 2월부터 꾸준하게 추세 하락과 가격 조정이 나와준 상태라서 그렇네요. 네. 가격적인 매력이 충분하고 최근 시장에 좀 소외됐던 로봇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SK가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하면, 때는 네. 시메스와 유일 로보틱스 같은 기업들이 강하게 시세가 분출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일단은 뭐 전일 종가를 잡겠지만 분할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전일 종가였던 24,800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9,700원 라인대.
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손절 라인대는 21,100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 CMS입니다. 로봇 솔루션 기업. 자, 행했고. 영민 매니저 일발은 어디로 네. 갈까요? 뭐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오늘은 또 제약바이오 바이오로 갑니까? 종목을 제2의 올릭스? 소개를 좀, 네, 네. 해드릴 거고요. 네. 실제로 뭐 지금 개장 전에 지금 GI 이노베이션도 보니까 이제 면역 항암제 GI 102 요건 사실 이미 이제 정맥 주사 제형으로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입증을 했는데 SC 제형으로 바꿔가지고 이거 임상 1상 진행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완전 간해가 이제 보고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네. 프리마켓에서 막 10%가 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아픈 손가락이에요. 루닛이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루닛이 어제 이제 스페인 발렌시아 주 정부로부터 국가 이제 유방암 이제 검진 사업을 단독으로 이제 수주를 했어요. 이게 연간 한 40만 건 정도 이제 건강 검진을 이제 받게 되는 예. 거면 그러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매출이 건당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매년 40만 건 이상 이제 유방암 이제 조기 검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창출이 좀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예전에 루닛이 이제 잘 나갈 때 분위기 좋을 때 이런 재료 나왔으면 그냥 상한가 갈 상인데. 재료거든요. 최근에 워낙 이게 루닛이 뭐 유증 안 한다 그랬는데도 주주들이 못 믿고 뭐 주가가 지금 뭐 너무 폭락을 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반응이 별로 없는데 어쨌든 루닛도 어제 굉장히 좀 재료가 좋은 있었다. 재료가 나왔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풍부한 이제 재료 속에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장에서도 오늘 미국 증시는 빠졌지만 무슨 테라퓨틱스 네.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기업들이 막 네. 100%, 30%, 40% 폭등한 종목들이 예. 너무 많아요. 지금 미국도 바이오테크 기업들은 이제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런 종목을 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는 첨단 이제 바이오테크 기업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서론이 그래서? 좀 거창했지만 네. 그래서 이제 오름 테라퓨틱스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라퓨틱이 붙어있기 네. 때문에 가야죠. 미국장에 이제 급등했던 종목들하고 결이 좀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ADC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께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 네. 이제 다들 아실 거예요. 리가켄 바이오를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항체 약물 접합 기술 이 항체라는 이제 유도 물질에 독물을 가야죠. 이제 페이로드라고 하는 이제 독극물을 딱 실어가지고 이 독극물이 몸에 있는 암을 죽이는 이제 독극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연결시키는 기술이 이제 링커 기술인데 링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조올이라고 하는 이제 링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인투셀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도 사실상 이제 그 오파스 링커라고 하는 자체 기술을 링커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받고 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름 테라퓨틱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가지고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이 아니라 항체 분해 약물 이게 디그레이더라고 하거든요. 분해 약물 이제 접합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그냥 이름만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버텍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BMS, 브리스톨 마이오 스킵 이런 기업들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해가지고 이미 이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ADC하고 이 항체 분해 약물, 항체 분해 약물은 이제 DAC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거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DC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로드라고 하는 독극물을 이제 실어서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표적이 정확하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른 이제 정상세포를 죽일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약물이 워낙 세기 때문에 이게 독극물이니까. 이제 네. 간 독성의 이제 네. 문제도 발생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점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디그레이더라고 하는 걸 이제 분해 약물을 이제 접합을 시켜서 몸속에 이제 주입하는 그러니까 방식 자체는 똑같은데 이걸 독성이 강한 이제 페이로드를 쓰느냐 아니면 디그레이드를 쓰느냐 이게 이제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DAC 이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기존의 ADC가 이제 가지고 있는 단점, 독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암세포 표적에 대한 이 링커 기술과 그다음에 이제 정확한 이제 표적 능력만 이제 확보를 하게 된다면 예.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첨단 이제 그 항암제가 이제 될 수 그렇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내에서는 거의 뭐 유일하게 상장 기업 중에서는 이 DAC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오름 테라퓨틱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오름 테라퓨틱스는 자체적으로 이제 TPD2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항체에 이 표적 약물 이제 분해 약물을 이제 갖다 붙일 수 있는 그 플랫폼 기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2건 이상의 이제 기술 이전을 좀 체계를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는 어찌 보면 ADC와 DAC가 이제 같이 가는 같이 간다.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기전 자체가 거의 이제 동일한 이제 방식인데 네. 그 약물을 이제 독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해법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리가켄 바이오도 상당히 좀 다양한 이제 페이로드를 외부에서 이제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가켄 바이오가 저는 9월 달에 당장 세계 폐암학회가 열리잖아요. 네. 세가 폐암학회에서 리가켄 바이오가 외부에서 도입한 이 페이로드에다가 리가켄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이 링커 기술을 결합시켜 가지고 폐암 신약을 개발했어요. 그 전임상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세계 폐암학회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되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또 긍정적인 좀 얘기들이 좀 나왔을 경우에는 리가켄 바이오와 함께 오름 테라퓨틱도 같이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가캠이 가면 오름도 맞습니다. 가죠. 이제 같이 네. 이제 어차피 결이 똑같기 때문에 네. 리가캠 그다음에 인투셀 그다음에 오름 오름 테라피틱스 테라피틱스. 같이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이어서 당장 이번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세계 폐암학회를 타겟으로 좀 본다라고 했을 때도 요 분야에 있는 기업들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차트 보면서 이제 가격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주가는 신규 상장됐을 때 뭐 이런 잠재력 덕분에 이미 기술 인원도 2건이나 막 체결했다라는 이런 이력 때문에 상장되자마자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한 2, 3개월 동안에 도로 제자리까지 폭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점진적으로 이 오버행 물량들도 좀 해소를 하고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좀 진행이 좀 되고 난 이후에는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회복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종가 한 28,000원 정도의 매수 조건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3,000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제시해드린 거예요. 저는 뭐 상장되고 나서 최고가 4만 원 정도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1차적으로는 33,000원 정도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4,000원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가 가는 종목은 바로 테라퓨틱스. 우리 한국에도 테라퓨틱스가 네. 있는 겁니다. 오름 테라퓨틱스라고 해서 이제 ADC에 상대된 DAC 기술 네. 계속해서 설명을 해줬죠. ADC는 쫓아가서 독극물로 때리는 거고 DAC는 쫓아가서 녹이는 거고 네. 요 기술이다. 여기에 어제 얘기했던 인투셀은 쫓아가는 거 링커 기술을 또 맞습니다. 만드는 것. 이렇게까지 세 기업들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는 오름 테라퓨틱스 갔고요. 준호 매니저는 일단은 가고 있습니다. 네, 시메스. 예, 시메스를 통해서 오늘의 다시 한번 이 머스크 알려보죠. 버프죠? 네, 머스크 맞습니다. 버프. 예. 로봇의 테슬라의 가치 80%를 로봇이다. 시메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